그래서 이 정도면은 겨울에 스키장은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상도동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있죠,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 꺼내 가지고 왔고요. 청약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청약은 아니고 이제 2주 후에 9월 5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대전에 있는 둔산 자이가 당발이 나오는 날, 그날 청약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대방 삼거리역 있죠, 그리고 장승배기역 있죠, 그리고 여기 상도역 있죠, 그리고 뭐 숭실대 입구역 있죠. 그래서 7호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7호선으로 해서 감싸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좀 다른 노선이 하나가 이제 같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거는 아쉽고요. 그거는 신대방 상거리역 왼편에 있는 보라매 역일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그래야지 다른 거 환승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제 7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그 부분은 그냥 7호선 하나만 가지고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쪽으로 해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88을 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라인 쪽으로 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조금 거리는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여기 상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신상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들 학교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지어놓으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죠? 상도초등학교와 신상도, 예. 그리고 여기 장승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현초등학교, 여기는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조금 더 밑에 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국사봉 중학교 있고 구암도 여기는 아닐 것 같고, 일단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단곡중학교랑 단곡초등학교가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처럼 뭐 초품화 딱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상도초등학교랑 신상도초등학교만 생각한다면은 뭐 이 정도면 여기는 거의 뭐 초품화 정도의 개념으로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병원도 중요합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야 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든지 아니면 노부모랑 같이 사시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병원의 위치를 꼭 확인을 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연세 제일요양병원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쪽으로 해서 좀 넘어가시게 되면 흑석동에 아마 중앙병원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대 전통시장 있고요. GS 편의점이 눈에 상당히 많이 띄는데 뭐 편의점 있고 그러면은 뭐 생활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쉬울 거는 없고, 어차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말고는 이 단지의 오른편 쪽으로 해서 쭉 위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역사명도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물론 여기 생기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교통환경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상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이죠. 제가 지금 방송을 한 3번을 날려먹었거든요. 오디오가 다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하던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막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깔끔하지 못해갖고 3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방송을 했을 때는 여기 지도상에 이게 나와 있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위치가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해서 거리를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제 가까운 쪽에서 상도역까지 직선거리로 해서 따지게 되면은 한 845m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승배기역까지 물론 직선거리입니다만은 한 600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대방 상거리역까지 해서 찍게 되면 한 70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면은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예, 충분히 걸어갈만 하죠. 날이 뜨거워서 문제지 못 걸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 동네 로드뷰를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 조그만 골목길이고, 물론 이제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예, 빌라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구옥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쪽, 이쪽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길 굉장히 좁다. 그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느껴지는 게 고바우죠. 예. 그래서 언덕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이힐 신고 다니시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좀 핸디캡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신다 그러면은 밀고 올라가야지 뭐 그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단차라든지 보시게 되면 경사는 제법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법 경사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도 아마 참고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본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주변에 다 이제 재개발 그런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여기도 이제 다 아파트로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지금에 나와 있는 이 13억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근데 그때쯤이 되게 되면 아마 저렴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는요 나오게 되면 항상 비싸요. 분상제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요즘은 분상제 걸린 아파트들도 상당히 비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또 계속 나온 게 그거죠. LH 물량이 지금 계속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좀 절벽적인 절벽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재 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의 요인과 하방의 요인은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절대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야기 안 하죠.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세랑도 한번 맞춰보고자 하는데 여기는 다 빌라촌이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비교를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브랜드가 좀 있으면서 금액대가 좀 있는 걸로. 근데 이제 2010년도짜리라 요걸 가지고 해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게다가 300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한번 보시죠. 106 타입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11억 4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13억 5천 정도까지 해서도 갔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방 상거리역 쪽에 이제 요거는 거의 역세권인데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인데 요거는 현재 13억을 찍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21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연식의 차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죠. 게다가 이제 자이 브랜드고 959세대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참고용으로 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매가 여기는 13억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리고 여기는 한때 16억 9,400 그러면 사실 17억으로 해서 신고를 좀 낮춰서 했겠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오른쪽으로 해서 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상도 더샵도 브랜드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1, 2차가 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연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1120세대예요. 자, 84 타입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12억 2천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거래가랑 이런 건 좀 맞춰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한때 15억도 넘어갔던 때인데 물론 이제 저렴할 땐 12억도 가고 그랬었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 정도 시세를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13억 정도의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완파는 자기네들은 자신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그냥 다 요즘 같아서는 다 완판 치고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냥 서울이란 그 프리미엄 하나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건설사나 뭐 분양을 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이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고 21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가 있죠. 상도역 롯데 캐슬 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3억 9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24년도에 입주를 하게 될 거예요. 조금 입주 시기가 빠르긴 하는데 자금 마련할 때 핸디캡이 좀 됩니다. 그럼 어차피 나중에 뭐 중도대출을 하든지 그걸 해서 다 대안으로 해서 한 번에 다 돌려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큰 걱정을 안 하긴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금리는 계속 더 이상 높아질 것 같지는 않고 높아져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새로 나온 아파트가 연식의 차이가
21년도, 24년도 그러면 한 3년 이후니까 3년차 연식을 가지면서 여기가 13억 9천인데 여기서는 13억대에 나왔다. 그러면은 소화 못할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뭐 시세 차익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서 시세 차익을 보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투자자나 투기꾼들이 해서 보는 마인드고, 물론 시세 차익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분상제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여기 입지적인 차이도 분명히 핸디캡이 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을 한다 치면은 그래도 예, 비싸게 나온 거는 맞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771세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24년도 3월 1일 날 3일절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27%야 용적률이. 그럼 그렇게 막 높은 고층 건물로 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21%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빼곡하게 빽빽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쾌적한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분양가 말이 많은 대로 역시 13억 9천. 그럼 아까 나온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연식의 차이로 해서 밀어붙이는 거 말고는 수가 없지.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의 변화를 이끄는 자리, 여기가 상도의 변화를 이끄는 자리 같지는 않은데 조금 안쪽인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와 여기 야 경사로가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겨울에 스키장은 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번지수 앞에 산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일단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차가 좀 있어요. 그럼 단지 내에서 유모차 끌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옆에가 옹벽으로 해서 깎아내서 파고서 들어갔으면 옹벽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든지 약간의 좀 핸디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 다 파내는 것도 일이고 그게 다 공기가 다 늘어나고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지상 18층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죠. 10개 돈이 들어갔는데, 근데 지하는 5층까지 파놨네. 왜 이렇게 많이 파놨지? 무슨 상업시설이 좀 많이 들어갔나? 어떻게 지하 5층까지 팠지? 야,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세대당 주차 대수가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1.3대 이상은 무조건 나와줘야 돼. 자, 59AB 그리고 74 그리고 이제 84ABC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5984가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 자, 강남, 용산, 여의도의 가치를 모두 누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라인 있죠. 서부선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여기 그리고 14구역, 15구역이 재개발 후보지라고 합니다.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인데, 물 들어올 때 노진다고 일단 할 때 해야지. 시장이 밀어붙여 줄 때 해야지. 아니면 나중에는 언제 될지 그런 건 장담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그냥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이것도 사실. 그래서 신림선, 서부선, 7호선까지 넓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3개 노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백이 어디 있는 롯백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요거는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타운 같은 케이스는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굳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거랑은 뭐 인터넷으로 전자행정 다 하는데 뭐 굳이, 그죠? 그리고 단지 배치도 보기 전에 이렇게 조감도를 한번 같이 볼 건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했던 재개발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시읒자 형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처럼 해서 니은자 또는 V자로 해서 딱딱딱딱 닭발이 딱 찍혀져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꼭지점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예요? 타워형 아파트겠지, 그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제 방송을 또 처음 보신 분들은 타워형 아파트가 뭔데 그게 왜 안 좋아? 라고 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워형 아파트보다는 판상형 아파트가 좋죠. 그리고 요즘은 새로 나온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올 판상형으로 해서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낫다는 걸 눈치로 딱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서는 뭐 저야 뭐 분양권 선생이다 보니까 보통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은 보통 타워형 아파트는 분양권 시장에서는 쳐주지를 않다 보니까 아무렴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뭐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뭐 내가 지은 아파트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맘에 딱 짓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흥행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아파트고 물론 비싸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속편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평면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